운명이 된 새로운 세상,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첨단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간섭 없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디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사한 것으로서 우리가 부여한 여러 가지 과업들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 베를린 헤르트 대학의 조안나 브라이슨 교수도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 대다수 의료진들은 하루 평균 최소 2시간, 최대 5시간을 의무기록 작성에 투자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환자 진료에 소홀해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요.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 상태를 비롯해 검사 결과, 처방, 처치, 수술 등을 음성으로 의무기록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이 진료와 무관하게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후 의사나 간호사의 번아웃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피로감이 70에서 80% 감소했으며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3-4시간 증가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진단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폭증하고 있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진단하는데 의료진의 피로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법무부 차관이자 판사인 카이 헤르만드는 에스토니아는 분쟁 가능성이 적은 7,000유로, 약 910만 원 이하의 소액 재판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초부터 인공지능 판사가 맞춤형 질의응답을 통해 형사소송 진행을 돕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정법원은 이혼 재판에서 인공지능이 94개 요소를 제시하고 부부의 재산 분할을 해주도록 했죠. 정형화된 판결 케이스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시도함으로써 중요한 판결들에 인간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담당했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앗아가지는 않을까? 비슷한 상황이 18세기에도 있었죠.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당시 사람이 시간을 들여 하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회사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기계를 구매하여 비용 대비 효율을 크게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진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 나머지 러다이트 운동, 즉 기계를 없애고 자신들의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요.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거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고견을 얻기 위해 우리 이지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의 이지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이제 교수님 인공지능이 이거 발전하면서 우리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다. 자, 이런 걱정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지식을 다루는 일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의료, 법률, 금융, 언어 같이 고위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과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놀라고 위기감이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이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그런 시기였다면, 근데 지금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지적 노동, 다시 말해서 정보 처리에 대한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런 전문적인 영역도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 의사결정을 이루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바탕으로 그 결정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네. 첫째는 어떤 수준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결정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축적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결정이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일종의 전례 같은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전문가의 결정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정보가 언뜻 보면 빅데이터랑 상당히 잘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한번 살펴보면요.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로 축적된 지식들이 인공지능이 알아차릴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면 네. 인공지능은 이것을 학습함으로써 전문가 수준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이 성공 사례들, 이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루어온 좋은 결정들을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마치 이제 인간의 경험을 인공지능이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예, 경험과 사례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데이터는 축적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지식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인공지능은 이런 정보들을 학습할 때 사람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그쵸. 학습을 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숙련된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주위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정은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람을 대체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대 인공지능이 네.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카톨릭 대학의 권순영 교수님의 의견을 잠깐 우리가 인용을 하면요. 의료 영역에서 네. 구글이 최근 발명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제 암을 진단하는데요. 그 정확도가 유방암은 99%, 폐암은 95%이며 이게 전이암 진단, 전이 네. 되는 암 진단도 뭐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수치만 보면은 사실 이제 인간의 진단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몇몇 암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인간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단순 암 진단은 가능하지만 네. 전이성 암과 같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섭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진단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의료진과의 진단 일치율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로 낮아요.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예, 전이성암은 대략 46%, 전이성 폐암은 17.8% 정도에 그친 것으로 그 기존 문헌들에서는 조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느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높지만 이 종합적인 부분은 결국 인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인공지능의 미래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공지능의 상황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미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현재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률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이제 법률에서는 판례 검색, 증거 분석 네.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네. 실상은 인공지능이 이러한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차별, 새로운 편향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차별을 한다라는 건 저는 얼핏 이제 상상이 되진 않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은가? 네. 이걸 본다면 편향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북미 지역에서 네네.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 지역은 백인 남성 데이터 위주로 학습한 인공지능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흑인, 네. 여성 이런 소수자들을 좀 더 이 인공지능이 판단할 때 있어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현상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감성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기대를 가지지만은 네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이제 편향의 문제나 데이터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선택을 자동화하고 네. 결정 권한을 기계한테 위임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조정권마저 기계에 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그 맥락이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영역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을 찾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보통 이익이 상충하고 네.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재판 혹은 법관이라는 제도에 위임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 쉽고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고 네. 이제 복잡한 사람들 간의 다툼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람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진 않은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결론이긴 하지만요. 네. 적어도 현 인공지능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빈 대학의 마르크 괴클베르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도덕적,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사용에는 사람의 감독이나 혹은 차별 금지, 투명성, 공정성 등의 윤리 지침이 필수적이다. 베를린 허티 대학의 조안나 브라이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가진 그런 하나의 결정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이것을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인간과 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시각을 정확하게 결정한다면 우리의 경쟁자, 대체자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도우미,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어떤 산업에서 인간이 일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생각해 보세요.